안녕하세요. 연희동 김씨예요. 오늘은 좀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까 해서 좀 말을 꺼냈습니다. 다른 건 아니고요. 요즘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진 대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보통 뭐 대졸 초임도 연봉 한 5천에서 6천, 7천 뭐 이 정도 되고, 한 10년 넘으면 한 1억도 넘어가고, 이런 친구들. 뭐 좋은 일자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, 요즘엔 1억, 연봉 이상, 1억 이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. 물론 2, 300인 기업들도 많지만. 근데 연봉 1억이 넘는 기업들이 대기업 몇 군데 빼고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중소기업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안타까운 건 그런 연봉 1억 넘고 초봉이 뭐 7, 8천, 5, 6천 되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듯한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사실 대기업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, 특히 제가 아는 분의 회사에서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거기서 취직이 안 돼서 들어왔는데 한국의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어요.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으니까.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 임원하고 그분 아버님하고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자리를 소개를 받았는지,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.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지만, 왜냐면 수시로 뽑는 것 같더라고요. 요새 기업들도 대부분. 그리고 거의 자동화가 많고요.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가 1위인가 자동화 국가라는 거 아세요? 자동화가 굉장히 빨리 진척되고 있는,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한번 보세요. 기아차나 자동차 생산 라인 보면 거의 기계가 대부분이에요. 사람이 들어가는 공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리고 현대나 기아에서 사람을 많이 안 뽑는다는 것도 아시죠? 왜 그럴까요? 예,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부품이 줄어들면 굳이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뽑지 않는다고 해요. 왜냐면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. 자, 그런 큰 회사, 연봉이 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. 과연 젊은이들이 갈 곳이 있을까요? 인구가 줄어들어도요.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한다.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지방에 보면,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, 지방의 국공립대학, 사립대학, 지금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친구들이, 들어오지 않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요. 그런 거를 보면,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해서도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? 그래서 요새는 스카이 출신의 대학생들이, 이공계 다니는 대학생들이 그만두고 다시 약학 계열, 의사나 약사 쪽으로 다시 학교를 편입하거나 그런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어느 정도 일하다 그만 쫓겨나거나 그러면, 퇴직하게 되면 재취업이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평생 일자리가 보장받는 의사나 약사 같은 걸 하려는 거겠죠. 참, 스카이뿐만 아니라 그 중위권, 뭐 한양대, 성대,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이런 데도 사실 가긴 힘들어요.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. 그런데 거기 벗어나고 스카이를 가도 의대나 약대 같은 데 아니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, 정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는데 치열할까요? 제 생각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
치열한 나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, 과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? 맞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물론 어느 나라나 다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의 근로시간도 한번 보시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거의 최악 수준이에요. 그나마 지금 주 56시간제인가요? 그걸 하는 바람에 좀 줄긴 했었는데, 다시 시간을 늘린다고 하니 그것도 그렇고, 젊은 청년들이 참 암담할 것 같아요. 앞으로의 삶 자체가. 거기다가 요새는 전세 사기까지 치고는 그러니 참 세대들이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잘못 만든 것 같고요. 너무 자신들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젊은 친구들이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생각은 전혀 촌것만큼도 없고, 또 하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겠다. 행복이라는 걸.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목표는 돈을 벌자가 아니라 행복이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돈으로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도 나도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, 버닝썬 같은 일도 사실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, 그 모범택시 2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. 참 그걸 보면서 거의 사실과 똑같이 했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. 거기다가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. 언젠가부터 여기저기서 막 마약도 아무렇지 않게 거래되는 것 같고, 참 우리 아이들이 앞날이 참 걱정이에요. 사실 그런 거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나서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전혀 이 사람들 관심들이 없어요. 자신들이 돈, 명예, 내가 볼 땐 2개 같아요. 2개를 아기처럼 차지하려는 사람들만 있지, 제가 볼 땐 정치인들도 그래요. 돈과 명예를 아기처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. 그래서 고위공직으로 있는 거는 돈과 명예를 아기처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.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다. 남이 죽던 말던 내일이 아니다. 왜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할까요? 아니, 왜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처럼 하다가 그렇지 않고 본색을 드러낸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다라는 거예요.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.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참 안타까워요. 그렇지, 토순양, 토군, 참 안타깝다네. 이래놓고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자네 같으면 아이를 낳겠는가?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만한 곳이 별로 없고,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네. 집값은 올린 거라네. 누가? 정부의 정책으로. 왜 그렇게 올렸을까나?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겠지. 그렇게 생각하나? 맞아. 돈 쓸 곳은 많거든. 그런데 돈을 조절해서 쓰면 안 되나? 그게 무슨 소리야? 돈은 막 쓰는 거야. 돈이 1,000만 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? 1억이 들어와도 모자라. 10억이 들어와도 모자라거든. 100억이 들어와도 모자라. 왜 모자라지? 그냥 돈은 달라는 것 있으면 다 주면 되거든. 내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200조를 썼다고 하지만 어디다 썼는지 자넨 모르지? 내가 어떻게 알겠나? 아마 나도 몰라. 막 썼거든. 정말 계획적으로 쓴 돈은 없는 것 같아.
참 여러분, 토돌이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. 참 암울합니다. 왜 사람들은, 저도 포함인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오늘 다 먹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까요? 여러분,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젊은 청년들한테는 조금 미안해요. 아니, 많이 미안해요. 부동산이 막 오르면 1주택자들한테 행복할까요? 멍청한 부모들은 좋아하겠죠. 왜냐고요? 자기 집값이 그렇게 오르면 남의 집값은 안 오를까요?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가서 결혼해요? 건넌방에서? 아니면 창고에서? 결혼해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.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. 여러분들의 탐욕이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막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? 참 기성세대가 무언가 좋은 걸 만든다고 주둥이로는 떠들다가요,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과 부정부패로 돈을 모으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나 고쳐질까요? 과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, 꼭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. 누구에게 꼭 누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성세대들은 다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. 에휴, 오늘은 좀 푸념을 했네요. 토군, 토순양, 이런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나? 제발 좀 어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.